안녕하세요. 내피셜 배구 돌팔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에 있었던 통장과의 3라운드 경기 때급 명승부였습니다.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고 명승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3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맨날 명승부를 하니까 이게 승점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팀에게 계속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에 그래도 접전 끝에 승리한 포인트가 물론 모든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잘 해줬지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월드킴의 엄청난 활약. 오늘은 옐레나가 부진했기 때문에 월드킴의 공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초인적인 스탯을 보여줬어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킴의 활약이 돋보이다 못해 환상적인 그런 시합이었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세타 박혜진의 별명이 또치인데 그 둘리에 나오는 또치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게 경기 운영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5세트에 빛났 단자 형님의 지략, 이렇게 세 개를 포인트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킴의 활약을 요약한 장면이라고 어떤 갤러가 올려준 건데, 제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 밴드라고 하죠. 옛날에 약장수들이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아주 잘 요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쇼츠에서 좀 뜨는 영상은 요 박수현이 수비를 잘해서 그 팀이 득점을 하는 원동력이 됐던 그 랠리가 있는데, 그때 특급 칭찬을 해주는 뒤통수를 격렬하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특급 칭찬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옛날에 상하이에 있을 때 왕인디라고 막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잘할 때마다 월드킴이 이런 타격감 류의 특급 칭찬을 많이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자, 먼저 그럼 본격적으로 또치 박혜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전 경험이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니고, 언제 주전을 했냐면 월드킴이 상하이로 갔을 때 있잖아요. 2시즌 전에. 그때 박미희 감독 마지막 임기였던 그 시즌에는 박혜진이 선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퀸다솔이 백업이었고요. 왜냐면은 키가 크니까. 이제 현대 배구는 세타가 키가 커야 전위에서 뭐 블러킹이 하이패스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혜진 선수가 누구더라? 남순옥 선수의 이제 자제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배구 선수고 동생도 배구 선수라고, 오빠인가 동생인가 남동생 배구 선수라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킴이 저번 시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코보컵 때까지 나왔어요. 이번 스페셜 V에서는 630일 만에 주전을 했다라고 그 자막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규 시즌만 생각하면은 600 거의 2년 만으로 2년 만에 온 건데, 그 이후에 월드킴하고 같이 코보컵을 나왔거든요. 코보컵까지 따지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코보컵 끝나고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 비시즌 기간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퀸다솔이 주전을 하다가 박은서랑 퀸다솔 두 명밖에 거의 없는 상황이 됐죠, 세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패스로 계속 뚫려서 후위지옥이 발생하는 겁니다. 퀸다솔이 전위에 있을 때. 그 박은서도 키가 안 크니까 똑같죠. 박은서를 백업으로 넣어봤자. 그래서 이원정을 권순찬 감독이 영입을 한 겁니다. 만약에 박혜진이 그때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원정 영입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어쨌거나 근데 역시 단자 형도 이번에 이원정이 아마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경기장에도 이제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퀸다솔이 주전으로 나갈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겠지만은 박혜진이 선발이 됐습니다. 역시 단자 형도 키를 중시한다, 세타를. 자, 근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모든 팬들과 배구인들의 걱정은 뭐냐면은 너무 오랜만에 주전으로 나오니까 토스라든지 운영 감각이 양호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죠. 이기면은 통장이 지금 많이 물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순위상으로는 하위 팀이기 때문에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박혜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될 가망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치 본인도 알아서인지 매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합에 임할 때 저거죠, 막 화려하게 호흡을 탁탁 아주 빠른 타이밍으로 팍팍 선수들과 이루어지지,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박혜진이 선택한 거는 천천히 주더라도 정확하게 주는 방식을 좀 택한 것 같아요. 감독도 그렇게 지시를 아마 했을 거고, 그래서 토스가 좀 느렸지만은 높이를 좀 펴주고 길이를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안 통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올라오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킴도 강력한 공격력을 살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키가 크니까 기대하는 거, 박혜진이 옛날부터 블러킹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키가 공식 프로필상으로는 177인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엔 179나 180 정도 돼요. 요거는 보시면은 일부러 이게 키를 직접 써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코보에서 정식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좀 일부러 좀 작게 쓴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이제 혼사끼를 막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자 선수라서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면 팀장이 176, 177인데 내가 옛날에 비교한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뭐 미들브로카들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블로킹도 3개인가 4개인가 잡았죠. 굉장히 많이 잡았고 그리고 큰 키를 살려서 요즘 갤러들은 페페라고 하는데 패스 페인트 2단 페인트 공격 또는 토스 페인트 공격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상당히 내리꽂는 듯한 느낌으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스 세트 포인트에서 살신성인 몸 날리는 수비 엔드라인 쪽 쿠션 보드를 딱 밀어내면서 올리는 수비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도 일품이었습니다. 물론 우려했던 그 호흡이라든지 사인이 맞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스 자체의 기술이나 안정성은 퀸다솔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발로 못 나오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원정이 선발로 나올 때도 퀸다솔이 이원정이 후위로 갈 때는 퀸다솔이 잠깐 이원정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퀸다솔이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듯이 이번에도 퀸다솔이 주로 박혜진이 후위로 갔을 때 교체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호흡과 사인이 아직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선수들은 특히 월드킴이라든지 한국 선수들이 박혜진의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맞춰서 했죠. 맞춰서 강력하고 빠른 공격은 안 되지만은 천천히 그냥 안전한 공격 위주로 이렇게 한다든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옐레나가 그게 좀 잘 안 됐거든요. 옐레나가 원래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멘탈이 약하고 이런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좀 본인을 추스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박혜진의 토스가 신중하게 천천히 주다 보니까 평소 이원정과 맞췄던 타이밍하고 많이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떡볼락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이번에 멘탈이 나가서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2세트 공격 성공률이 중계진의 언급으로는 6%밖에 안 됐다라는 전체 성공률도 제가 기억하기로 1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김유리 위원 같은 경우 스페셜 V에서 사실 그동안 옐레나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멘탈이 약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통 해설위원들이 말하는데 역시 율대장이라 노빠꾸였어요. 태도가 불량하다는 워딩을 썼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기분을 하여간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요때 제가 뭐 그렇게 봐서 그런지 작전 타임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옐레나가 아무래도 그 벤치로 갈 가능성이 보였다고 판단을 했는지 박현주가 이제 감독님 옆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굉장히 워밍업을 열심히 하는 장면이 약간 웃음 포인트 날 내보내주세요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하긴 했었죠. 큰 활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박현주가 이번 시즌 첫 출전을 해서 그런 면이 좀 제일 중요한 승부의 분기점이 되었던 세트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트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호각세로 가다가 첫 번째 작전 타임에서 김호철 감독이 당연히 월드킴만 막아라. 킴에게 블러킹을 집중하고 월드킴이 공격할 수 있는 코스에 디그를 다 가고 월드킴이 후위에 있을 때는 백어택을 못하도록 서브를 목적타를 폭탄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했죠. 당연히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5세트 좀 후반 쪽으로 가면서 박혜진이 너무 킴에게 주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좀 신중하게 주니까 스피드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팀에서 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차가 13대 10인가 12대 9인가 막 이렇게 굉장히 위기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12대 9인가 뭐 그때쯤에서 퀸다솔이 전격 투입이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퀸다솔이 그 세터가 후위에 있을 때 퀸다솔이 후위로 들어가는 이쪽으로만 그동안은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전위입니다. 그러니까 박혜진의 운영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으로는 그 5세트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전위인데도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아까도 언급했고 그동안 제가 수년 동안 언급했던 거 이게 조금 있으면 킴이 후위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퀸다솔이 전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후위 지옥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킴이 후위에 있으니까 득점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퀸다솔이 블로킹을 하면은 13대 12대 작전 타임 때도 김호철 감독이 퀸다솔이 전위에 있으니까 퀸다솔 쪽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된다. 블로킹이 낮으니까 퀸다솔이 거의 세타 중에서 블로킹이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단자형이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퀸다솔이 어차피 블로킹을 하나만 하니까 블로킹을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블로킹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 라이트 공격 그쪽일 때는 블로커 2명이 붙는데
있었는데 레프트로 공격이 올 때는 퀸다솔이 왼쪽에 있었거든요. 퀸다솔이 뒤로 빠져서 디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들브로카 혼자 수지킴이라든지 두리주아라든지 한 명이 블러킹을 해요. 우리가 원래 상대방 윙 공격수가 공격을 할 때 2블럭 4디그 이게 이제 기본 옵션이거든요. 2명이 블러킹하고 4명이 디그를 준비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모험적으로 3블럭 3디그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2블럭 4디그입니다. 1블럭 5디그가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극한의 모험적인 통장팀에서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블러킹을 한 명이 의도적으로 1블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신 뭐 장점은 있죠. 디그 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니까 빈자리가 공격수 입장에서는 좀 빈자리가 안 보일 수 있겠죠. 디그 걷어올리는 확률도 수비 확률도 좀 올라가긴 할 거고 그래도 모험적인 겁니다. 이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퀸다솔은 블러킹 펑션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대15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수지킴이 미들브루크인데 옐레나가 수지킴 대신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또 초강수를 또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옐레나가 또 휴식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파워라든지 점프력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득점도 한번 하고 그리고 키가 크니까 또 유효블럭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계속 듀스가 반복이 이렇게 되는데 16대16에서 말이죠. 디그 항공이 디그였나 리시브였나 겨우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퀸다솔이 보통은 토스하기 어려운 공이 올라온다. 팽글팽글 돈다.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러면은 언더토스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울 때는 퀸다솔 말고도 다른 세터들도 언더토스를 할 수는 있는데 퀸다솔은 그게 심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교정이 됐어. 언더토스를 꼭 해야 될 때만 하고 안 하다가 지금 거는 언더토스를 해도 됐었는데 퀸다솔이 어떤 그런 사명감이었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는지 쪼그려 앉아서 over 백토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운데 쪽으로. 라이트 사이드가 아니라. 야, 이거 보고 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레이나 도고쿠의 뛰어들어가는 가운데 공격에 올라가가지고 득점을 이거를 딱 완성을 해낸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운영 능력과 그 토스 기술은 이제 퀸다솔이 과장하면은 옛날 트로이카 있잖아요. 이숙자, 김산이, 이효희 수준으로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야, 역시 세상은 공평해요. 키는 아무리 노력해도 커지지가 않으니까 선발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조커 역할로는 정말 괜찮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17대16이 됐잖아요. 옐레나가 후위로 가니까 수지킴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옐레나가 또 serve 범실할 수도 있잖아요. 수지킴이 serve 범실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서브의 안정성 때문에 넣었는데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을 도고쿠 레이나가 5세트 때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다 활약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유효 블럭을 만들어내고 그게 튀어나가는 거를 킴이 악착같이 뛰어가가지고 안정적 디그로 올려준 거를 이제 또 그거를 바탕으로 도고쿠가 결정타로 마지막에 득점을 해서 시대의 접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인상적인 것이 5세트가 끝나고 이제 승리로 귀결이 되니까 단자형이 방방 떴잖아요. 이게 평소보다 방방 뜬 게 뭐냐면은 5세트의 그 용병술이 대단했잖아요. 파격적인 전술과 선수 교체를 함으로써 거의 뭐 다진 시합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그런 역할이 컸으니까 쾌감이 컸겠죠. 그래가지고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다음 시합은 대충 쉽게 좀 3대0으로 이기길 바라면서 아번단자 두피만큼 빛났던 지략에 대한 시합 감상 후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파리 백은 FC셜이었습니다.